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4일 일요일 밤 11시 35분 시작합니다. 제 방송 시간은 평일엔 새벽 1~2시에 보통 업로드를 하고요. 주말에는 낮 시간 또는 밤 시간 좀 랜덤으로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일엔 주로 증시 리뷰, 그리고 대형주는 2~3개 정도, 그리고 데이 트레이닝 종목 2종목을 제가 미리 찍어 드리죠. 근데 그런 것들은 오늘은 이제 월요일, 내일인 월요일 9시에 대응할 만한 종목들은 제가 새벽 1시 이후에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요일에 제가 방송을 하나는 올려야 되니까 어쨌든 일요일은 보통 이렇게 신규 종목 발굴이라든지 대형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형주 한 달 이상 보유하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7월 4일 오늘은 7월 2일에 금요일에 증시 리뷰를 간단하게 하고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했는지 또 상한가를 갔는지 그 종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강세 섹터를 판단할 수가 있고 강세 섹터에 대한 순환매 전략으로만 접근을 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보다는 현재는 그 지수를 추종하는 것보단 아무래도 섹터를 추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바이오, 그리고 기본주택, 뭐 건자재 이쪽이 좀 강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매수를 하면 충분히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를 해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있었던 주요 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실적 개선이 되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분기, 전년 대비보다는 전년은 사실은 코로나였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든 대부분 실적 개선이 됐습니다. YOY로 치면 그렇지만 사실 QOQ가 더 중요하거든요. 1분기 때 오히려 너무 실적 개선이 많이 돼서 좋았던 기업들이 2분기 때 실적이 좋지 않다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사실은 그건 시장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대형주들은 실적으로 많이 움직이죠. 소형주들은 테마로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5종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월 2일에 증시 리뷰를 보면 오늘도 확진자 수가 700명대예요. 어쨌든 7, 800명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오늘도 이제 주요 뉴스로 10시 이후에 한강이나 이런 실외에서 그 술 마시는 걸 금주하겠다는 그리고 또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하게 하겠다는 중요한 발표가 나왔죠. 당연히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컨택트주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여행주 그리고 뭐 이런 소비재주 미국에서는 사실 소비재주들이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시 반등을 시작을 했어요. 여행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국은 지금 못 가고 있죠. 왜냐면 계속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또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됐잖아요. 근데 한국은 거기에 비하면 백신 접종 속도가 훨씬 더 늦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최근에 다시 20대, 30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와 맞물려서 당연히 소비재 이런 여행주들은 레저주까지도 더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으면 벌써 반등을 했겠죠. 왜냐면 한 달 가까이 조정을 겪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로 바이오가 수혜를 많이 받고 있죠.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그래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다 최고가를 갱신을 했고 어쨌든 그런 미국 증시나 현재 국채금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내일은 휴장일이에요. 휴장일이고 어쨌든 금요일에 이렇게 미국 증시가 우상향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월요일에도 한국 증시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특히나 국채금리가 6.7%나 급락을 했죠. 그래서 고용지표 덕분이긴 한데 어쨌든 고용지표, 그다음에 실업급여 그런 것들 때문에 상승을 한 여력이 있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136원으로 물론 상승한 것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좀 최근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더디지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에 아무래도 물린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언제쯤이나 내 반도체가 올라가나 걱정을 하실 텐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하루 이틀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조정을 받은 게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꺾였잖아요. 꺾였자다가 금요일날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여전히 좀 우상향 측면이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뭐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왔고 엔디비아라든지 이런 주요 기업들이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대형주들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6월 수출입 동향도 나왔죠. 이런 것들도 외국인들이 퀀트 전략이나 이런 거 짤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어쨌든 이렇게 39.7% 상승했다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거는 반도체나 석유 화학 쪽에서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 미국 실업률이나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는 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방송은 어제 거 다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해보면은 어쨌든 고용 예상치가 이제 예상치보다는 상회했는데 그 폭이 좀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 말 그대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들이 다수였고,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로 그럼 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뭐 내년에는 당연히 금리 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 초에는 테이퍼링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현재 어쨌든 매달 발표되는 이런 지수에서는 최소한 긍정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파는 7월 한 달 동안에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S&P 500과 나스닥이 최고가를 달성을 했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한국 증시 상황을 좀 보면 여전히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최근에는 게임과 기본주택이 순환매를 돌고 있다고 했고, 바이오는 벌써 한 3주 전부터 계속 순환매를 돌고 있죠. 그래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투자하실 거면 당연히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바이오, 게임, 바이오, 게임, 기본주택 중심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기본주택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선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최재형 씨라든지 이재명 씨 관련된 주도 이런 여론조사 여파 이런 것들에 따라서 등락을 좌우해서, 어쨌든 최근에는 지금 윤석열 씨 지금 좀 악재가 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최재형 씨가 좀 급부상하는 그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재명 씨 관련된 주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딘이 이제 매출 1위를 차지하면서 잠시 올라가긴 했는데, 당연히 이런 것들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로 이제 순환매가 다시 돌겠죠. 그래서 저는 뭐 NC 소프트 같은 경우도 여전히 못 올랐기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있고, 여기 흐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게임과 기본주택, 제약이 맞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음 순위들 봐도 뭐 기본주택, 정책, 그러니까 결국엔 대선도 인물주가 있고 정책주가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정책주가 훨씬 더 강하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정책주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아래쪽도 보면은 뭐 DIC 같은 데만 자동차, 그리고 기산텔레콤은 통신이지만 나머지는 다 결국에는 뭐 개별 호재 또는 이런 대선주 또는 기본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전히 기본주택이 좀 강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대선주 영향도 있지만 PBR 자체가 너무 낮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만 개선되고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 수급도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 상한가 종목들도 건설, 전자, 제약 이렇게.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신화콘텍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재명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이오, 주택, 뭐 바이오 대선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형주는 이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실적에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반도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바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주는 여전히 이런 수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가 결국엔 전 세계적으로 좀 국지적으로 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대한 지연 가능성을 높게 보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뎌질 수가 있겠죠. 경제 성장이 그만큼 늦춰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이 많았다는 기사도 나왔었고, 사실 이번 주에 오늘의 기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밤 10시 이후에 야외 음주 금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그럼 당연히 바이오주들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또 계기를 하나 마련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뭐 재택근무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조금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어제만 39명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절대 안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난주만 해도 사실 좀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걱정을 덜 했다면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 확진자 바이러스가 뭐 12명에서 점점점 올라가서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라는 부분은 여전히 바이오에 힘을 좀 실어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들 5종목을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차트도 보고 물론 재무제표도 보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금 화학, 게임, 그린 뉴딜, 전장,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바이오나 기본주택 이런 쪽에 좀 치중을 했다면, 대형주는 사실 그거보다는 좀 더 소재는 다양하죠. 소재는 다양하고 오히려
뭐 효성화학과 같은 경우도 사실 화학 자체는 섹터 자체로는 현재 약하지만 뭐 금호석이나 이런 데는 좀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1분기에 대비해서 기저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죠. 뭐 효성 TNC 같은 경우 10%, 효성화학도 목요일에 한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 그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는 DB하이텍, 화학은 효성화학, 그다음 게임은 NC소프트, 그린뉴딜은 LS, 전장은 LG전자를 보고 있는데 여기는 다 대형주예요. 제가 물론 데이트레이닝 종목도 하루에 2종목은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일요일에는 올해 좀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대형주들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많긴 한데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못 가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중소형주들은 훨씬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뭐 DI도 있고 다 좋지만 최근에 DB 하이텍 같은 경우 좀 눌리고 있어서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좀 계기가 좀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거래량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장점이죠. 그러니까 금요일처럼 이렇게 2.8%씩 많이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고 차트상으로 봐도 충분히 저점을 찍고서 지금 상승 추세에 있고 DB그룹 자체가 좀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텍 같은 경우도 첫 매출이 1조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고서, 지난주 보고서 그 조회율도 DB하이텍이 3위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 보고서를 좀 많이 봤다는 얘기인데 영업이익이 어쨌든 시장치를 상회할 전망. 결국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뭐 예상치는 사실 주가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뭐 일주일, 2주일 전부터 나오면 사실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그거보다 더 나온 거니까 평소에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 나왔기 때문에 실적 주가도 이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다고 볼 수가 있죠. 상승 여력은 여전히 한 40% 가까이 있고 그래서 뭐 이 증권사 리포트는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HD 화질로 바뀌기 때문에 아침에 보시는 분들은 좀 선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분기 실적도 괜찮죠. 제가 분기 실적을 지금 네이버가 제일 보기가 쉬워서 네이버 걸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 달보다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실적은 사실 작년이 코로나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그거는 이미 다 선반영 됐고 그거보다는 지금부터는 2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1분기보다 좋아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정한 종목들도 대부분 다 2분기가 좋아지는 것들이에요. 그 DB하이텍이 현재 매물대가 좀 있긴 한데 이것만 뚫으면 충분히 신고점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화학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효성화학도 상승률이 굉장히 좋아서 지난주 목요일에 움직였죠. 보시는 것처럼 1분기보다 2분기가 실적이 좋고 마찬가지로 효성 TNC도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좋아서 최근에 움직였고 효성 첨단소재도 1분기보다 2분기 그러니까 사실 요새는 그룹주로도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룹주 순환매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장점이죠. 굉장히 장점인데 효성화학만 좋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효성 TNC가 좋은 날은 효성화학도 덩달아 올라가고 효성화학이 좋은 날은 나머지 효성 첨단소재도 덩달아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그룹주 순환매가 돈다는 얘기는 상당히 유리해요. 사실은 화학이 조정을 받을 때도 다른 나머지 주식들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적 시즌에는 역시 효성 삼형제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NC소프트는 물론 오딘한테 하루 밀려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오히려 이럴 때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고 굉장히 낮은 지점이죠. 현재 고가 대비하면은 한 27% 정도 빠진 상황이니까 근데 보시는 것처럼 2분기 실적이 너무 좋아요. 엄청난 수치죠. 근데도 사람들이 지금 안 사고 있잖아요. 외국인들만 엄청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고 이 매물대만 좀 뚫어주면 83,000원 정도만 뚫어주면은 그럼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더 좋은 거는 현재 지금 게임 순환매가 돌고 있죠. 중소형.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외국인 수급은 꾸준히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린뉴딜 관련된 주 중에선 제가 지난달에는 사실 CS윈드를 추천드려서 CS윈드가 많이 올랐는데 이번 달에는 CS윈드보다는 LS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 소진율도 좋고 그리고 상승률이 좀 좋죠. 그래서 최근 나온 리포터를 보면은 인프라 그 LSIND라고 미국 인프라 투자 수혜주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계열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다. 해저 케이블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그린뉴딜의 대표적인 대형주라고 좀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실적도 1분기보다 또 개선되는 점이 제가 선정한 큰 이유고요. 충분히 LS도 이번 달 또는 다음 달 초쯤에는 신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신고점까지 한 9%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10% 정도 남았네요. 8만 원이 최고점이니까 충분히 그걸 뚫고 나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추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야 뭐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여전히 저는 낮은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언제 슈팅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전장 사업의 실적 개선은 4분기긴 하거든요. 사실 2분기는 여전히 전장 쪽은 마이너스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슈팅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때마다 좀 저점으로 매수하는 전략, 모아가는 전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LG전자가 또 좋은 점은 연간 실적은 사실 많이 개선이 되는데 분기 실적은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면 1분기 때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3분기, 4분기는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하면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룹주도 다 괜찮죠. 최근에 LG,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뭐 실리콘 웍스 이런 데 다 좋아지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효성 TNC와 마찬가지로 그룹주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도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LG 상사도 이번에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대형주는 2분기 실적 개선주를 중심으로, 사실 네이버 증권에서 조금만 검색하면 금방 판단하실 수가 있잖아요. 본인이 관심 있는 종목들. 그래서 YOY보다는 QOQ, 1분기보다 2분기 상향 실적 된 곳을 중심으로 매수를 하시고, 중소형주는 무조건 강한 섹터를 매수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당연히 바이오 기본주택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순환매 전략으로 이번 주 안에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상승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 한번 검색하셔서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터디를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박박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